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다솔은 지하철역 앞에서 비를 피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방금 전 남자친구와의 싸움으로 인해 눈물이 고인 채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술에 취해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을 불렀다. 앱에서 확인한 운전기사는 20살 남성, 이름은 민준이라고 나왔다. 이성 운전기사라. 그냥 빨리 집에 가자. 다솔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가 도착하자 다솔은 깜짝 놀랐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의 젊은 여자. 안녕하세요, 다솔 고객님. 미솔입니다. 대리운전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다솔은 앱을 다시 확인했다. 민준이 아니라 미솔이었다. 앱 오류인가? 아니, 미솔이라는 이름이 남성처럼 보였을 뿐이야.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여자분이시네요. 다솔이 어색하게 웃었다. 미솔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타세요. 비 많이 오네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 비 냄새와 함께 미솔의 은은한 향수가 퍼졌다. 다솔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오늘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미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솔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주룩 흘렀다.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일만 중요하다고. 미솔은 백미러로 다솔을 보며 지혜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은 복잡하죠.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스치듯 지나가는 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미솔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기대가 크세요. 의대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음악이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다솔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지만 부모님의 압력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꿈보다 현실을 강요하죠. 특히 여자라면 더 이 대화가 깊어지면서 다솔은 미솔의 눈빛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갑자기 미솔의 차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웠다. 아, 다솔이 소리쳤고 미솔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가 멈췄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제 실수예요. 미솔이 다솔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그 순간 다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미솔의 손길이 따뜻했다. 괜찮아요. 그냥 놀랐어요. 두 사람은 차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상황을 확인했다.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집에 도착한 후 다솔은 미솔의 번호를 저장했다. 오늘 고마워요. 다음에 커피라도 사줄게요. 미솔은 웃으며 기대할게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다솔은 침대에 누워 미솔을 생각했다. 왜 그녀가 떠오르지?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솔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다솔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괜찮았어. 커피 마실래? 미솔의 답장은 빨랐다. 좋아요. 홍대 쪽 어때요?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스트리트 뮤지션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솔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엄마가 재혼하셨는데 새아빠가 엄격하세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요.
다솔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부모님 기대가 커 결혼하라고 재촉하시는데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대화 중 미솔이 피아노를 치는 이야기를 하자 다솔은 들려줄래? 라고 물었다. 미솔은 근처 피아노 바에 데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다솔은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 감정은 뭐지? 사랑인가? 하지만 그녀는 부정했다. 그냥 우정일 뿐이야. 그러나 미솔의 눈빛은 다솔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끼리의 이런 감정은 금기시되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벚꽃이 만발한 봄이었다. 여기 예쁘지? 미솔이 웃으며 말했다. 다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미솔이 다솔의 손을 잡았다. 다솔 씨, 너 좋아해? 그 고백은 다솔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솔아, 나도.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두 사람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사회의 벽, 가족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후 다솔과 미솔의 일상은 변했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마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국 문화가 좋아?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더 특별해. 다솔이 말했다. 미솔은 나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다솔의 남자친구 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사과하며 미안해,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했다. 다솔은 망설였다. 미솔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녀는 미솔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준호가 왔어. 나 어떻게 해? 미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마음 따라. 하지만 기다리게. 그 말에 다솔의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친구들도 이해하지 않을 터였다. 충돌이 시작되었다. 다솔은 준호와의 만남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집요했다. 어느 날 준호가 다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피해? 다른 남자 생겼어. 다솔은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어라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의심했다. 미솔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힘들지? 그만두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솔은 아니, 너 없인 안 돼 라고 안아주었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이었고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미솔의 가족 문제도 고조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빠가 미솔의 늦은 귀가를 의심했다. 요즘 뭐 하는 거야? 남자친구 생겼어. 미솔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새아빠는 여자애가 밤늦게 다니면 안 돼. 결혼 생각할 나이야 라고 압박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미솔을 옥죄었다. 그녀는 다솔에게 우리 사랑 가능한가?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 라고 울며 말했다. 다솔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불안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미솔이 여기서 자유로워지자 라고 속삭였다. 제주도의 바다와 산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다솔이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맹세했다. 미솔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 미솔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미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돌아온 서울에서 미솔의 어머니가 말했다. 새아빠가 내 결혼 상대를 소개할 거야. 안정된 남자야. 미솔은 충격받았다. 엄마, 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줘. 어머니는 내가 뭘 알아?
이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 라고 말했다. 미솔은 울며 다솔에게 달려갔다. 나 어떻게 해? 다솔은 도망치자. 함께 살자으라고 제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준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솔의 SNS를 뒤져 미솔과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레즈비언이야. 그는 화를 내며 친구들에게 퍼뜨렸다. 소문이 회사에 퍼지자 다솔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가 다솔은 눈물을 삼켰다. 한국의 보수적 직장 문화가 그녀를 압박했다. 미솔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변태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에서 미솔이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의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다솔은 맞아. 인권이야 라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미솔을 찾아와 다솔은 내 거야. 그만둬 라고 위협했다. 미솔은 두려웠지만 다솔의 마음은 나한테 있어 라고 맞섰다. 이 충돌은 고조되었다. 미솔의 새아빠가 모든 걸 알게 되고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미솔은 짐을 챙겨 다솔의 집으로 왔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결정은 더 큰 시련을 불러왔다. 부모님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공개된 전쟁이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다솔과 미솔은 서로를 의지했다. 다솔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고 밤에 K-드라마를 보며 위로를 찾았다. 이 드라마처럼 우리도 해피엔딩이야, 미솔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다솔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준호랑 왜 헤어졌어? 좋은 사람인데 다솔은 엄마, 나 미솔을 사랑해. 여자지만 진심이야.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말도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었다. 미솔의 어머니도 찾아왔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미솔은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가족들의 반대는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가 그들을 짓눌렀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이해 못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고립된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우리가 있잖아. 다솔이 속삭였다. 고조되는 압력 속에 미솔은 우울증에 빠졌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녀는 약을 먹으며 버텼다. 다솔은 병원에 데려가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지지 시스템이 필요해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숨겨진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사랑하는 커플 많아. 포기 마, 선배의 말이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준호가 미솔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솔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다솔을 포기해보라고 위협했다. 미솔은 두려워 다솔에게 말했다. 위험해. 헤어지자. 다솔은 잔돼.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준호는 교활했다. 그는 다솔의 회사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레즈비언 직원 때문에 불편해요. 다솔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최고조의 위기에서 미솔의 새아빠가 개입했다. 그는 미솔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이런 생활 그만둬. 미솔은 저항하며 자빠. 제발 이해해줘. 나 사람으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어. 새아빠는 화를 냈지만 미솔의 눈물에 흔들렸다. 내 엄마가 걱정해서 그래. 결국 미솔은 집을 나와 다시 다솔에게 왔다. 이 사건 후 그들은 결심했다. 공개하자. 우리 사랑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여자끼리지만 진심입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한국에서 나가 한국의 보수적 여론이 그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 공개는 변화를 가져왔다. 미솔의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다솔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LGBTQ 운동에 참여하며 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자유야. 미솔의 피아노 연주가 그들의 테마곡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다. 준호의 마지막 반격. 준호가 다솔을 찾아와 미솔을 데려가,라고 소리쳤다. 싸움이 벌어졌고 미솔이 말리다 다쳤다. 병원에서 다솔은 울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미솔은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이 사건으로 준호는 경찰에 신고되었다. 그는 반성하며 사라졌다. 회복 중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못해도 함께 살자, 다솔이 말했다. 미솔은 정원이 이라고 답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다솔과 미솔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골목길에 자리한 솔카페. 피아노가 놓인 그곳에서 미솔은 음악을 연주하고 다솔은 디자인한 메뉴를 팔았다. 손님들은 분위기 좋아요,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미솔의 우울증이 재발할 때 다솔은 곁을 지켰다. 너 없인 안 돼. 가족과의 화해가 진행되었다. 다솔의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맛있네. 미솔아, 고마워. 미솔은 눈물을 글썽였다. 새아빠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한국 가족의 유대가 그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LGBTQ 법안이 논의되지만 반대가 심했다. 새로운 충돌이 왔다. 미솔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그녀는 미솔의 비밀을 퍼뜨려 카페에 악플을 유발했다. 레즈 카페. 가지마. 매출이 떨어졌다. 미솔은 절망했다. 포기할까? 다솔은 아니. 싸우자.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포스터를 붙이고 SNS에서 호소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힘내세요. 메시지가 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겨울밤,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미솔이 너 덕분에 살았어,라고 말했다. 다솔은 나도.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사랑의 깊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반전, 미솔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미솔은 충격받아 덤마우 다솔은 함께 병원에 갔다. 우리가 도울게. 어머니는 미솔아, 내 선택 존중해. 행복해라,라고 말했다. 이 시련이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새아빠도 미안했다,라고 사과했다. 회복 후 카페는 번창했다. LGBTQ 커뮤니티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그들은 강연을 했다. 우리 이야기처럼 사랑은 이겨낼 수 있어.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다솔의 디자인 꿈도 실현되었다. 미솔의 음악 앨범이 나왔다. 그들의 삶은 꽃피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남았다. 다솔이 해외 출장을 가야 했다. 걱정 마. 곧 돌아올게. 미솔은 불안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출장 중 다솔은 미솔을 그리워했다. 전화로 사랑해. 그 거리는 그들의 유대를 확인했다. 돌아온 다솔은 미솔에게 반지를 주었다. 약속이야. 영원히. 미솔은 울며 받았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몇 년 후 다솔과 미솔은 여전히 함께였다.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평등을 위해 라고 외쳤다. 한국의 LGBTQ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솔의 사랑시라는 제목.
독자들은 감동적이다라고 평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다솔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미솔은 간호했다. 내가 지킬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성숙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다솔이 말했다. 가족들의 완전한 지지가 왔다. 다솔의 부모님이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축하해. 너희들. 미솔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 참석했다. 자랑스러워. 한국의 가족 가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전, 옛 적대자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변했다. 미안해. 나 잘못이었어. 다솔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이 화해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다시 여행했다. 바다에서 우리 인생, 아름다워. 미솔의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사랑의 깊이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했다. 사회 변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 커플 권리 인정. 그들은 환호했다. 우리 노력 덕분이야. 하지만 개인적 갈등? 미솔이 음악 투어를 제안받았다. 갈까? 다솔은 가. 내 꿈이야. 이별의 아픔이 왔지만 신뢰로 이겼다. 투어 중 미솔은 다솔을 그리워했다. 빨리 돌아갈게. 다솔은 카페를 지키며 기다렸다. 재회, 공항에서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사랑은 불멸이었다. 마지막 장, 다솔과 미솔은 노년이 되었다. 카페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시골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그날 대리운전, 운명이었어. 미솔이 웃었다. 다솔은 맞아. 예상치 못한 사랑. 그들의 삶은 인생 교훈이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사람 대 사람으로 젊은 커플들이 조언을 구했다. 포기 마세요. 미솔의 건강이 나빠졌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다솔은 울며 함께할게. 병상에서 미솔이 사랑했어. 마지막 키스. 미솔의 장례식.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다솔은 미솔아,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그 후, 다솔은 미솔의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았다. 너의 음악이 나를 지켜줘. 그녀의 삶은 미솔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결말은 인문적. 사랑은 영원하다. 사회는 변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벚꽃 아래 다솔은 미소를 느꼈다.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LGBTQ의 투쟁과 승리. 사랑의 승리.